6월 8일 월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 7,484 폭락,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대세 하락을 인정한 날.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7,484.41로 8.29% 폭락했고 코스닥은 911.39로 9.08% 급락했으며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지난주까지의 AI, 반도체, 로봇, 레버리지 과열이 한꺼번에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B금융을 9시 43분에 6.57% 손절했고 9시 45분 인버스를 매수해 현재 1.39% 수익 중이며 오늘은 대세 하락을 예측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흐름에 맞춰 포지션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시황 요약. 오늘 해외 시장은 매우 약했습니다. 다우는 1.35% 하락, 나스닥은 4.18% 하락, S&P 500은 2.64% 하락, 니케이는 3.85% 하락, 상해는 1.7% 하락, 미국장과 아시아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반도체 급락이 한국장에 그대로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한국장은 장 시작부터 공포였습니다. 코스피는 7,484.41, 8.29% 하락, 개인 2.7조 매수, 외국인 2,700억 매도, 기관 2.7조 매도, 코스피는 8,000선이 아니라 7,5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한 코스피 8,000선 방어는 실패했습니다. 8,000선이 무너지자 시장은 빠르게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단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형주 전체가 흔들렸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급락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코스닥 911.39, 9.08% 하락, 개인 1,500억 매도, 외국인 3,200억 매수, 기관 1,600억 매도, 코스닥은 1000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이었던 1000선 방어도 실패했습니다. 코스닥이 900선 초반까지 밀렸다는 것은 개인 체감 장세가 매우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도 무너졌고 코스닥 성장주도 무너진 날입니다. 환율은 1,533.7원, 1.6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1,555.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환율이 일부 안정됐습니다. 이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됐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환율보다도 반도체 급락과 신용, 레버리지, 공포 매물이었습니다. 수급 흐름. 오늘 개인은 코스피를 2.7조 샀습니다. 외국인은 2,7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2.7조 팔았습니다. 기관 매도가 컸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강하게 팔았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200억 샀지만 지수는 9%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워낙 약했고 기관과 개인 매도, 신용부담, 급락 심리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삼성 SDI, LG노텍, LGCNS,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제주반도체, 보로노이, 파두. 외국인은 일부 AI,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후방주를 선별적으로 샀습니다. 특히 네이버를 샀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젠슨 황과 네이버의 기가와트급 AI 동맹 뉴스가 있었고 네이버는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하나로 시장 전체를 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기관 순매수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반도체 레버리지, 삼성전기, 금리 액티브, 제주반도체, 오스코텍, 테스, 비츠로셋, 원익 IPS. 기관도 네이버와 일부 반도체 후방주, 금리 관련 상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코스피 전체로는 2.7조를 팔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을 골라 산 것과 시장 전체 매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SK텔레콤, 원익 IPS, 에코프로비엠, 코오롱티슈진, 오스코텍, 테크윙.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팔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의 본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에 계속 흔들렸습니다. 기관 순매도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알테오젠, 피스피스 스튜디오, 리가켄바이오, 주성엔지니어링, 보로노이. 기관은 레버리지 상품을 강하게 줄였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개인들이 레버리지에 많이 들어갔고 오늘 하락장에서도 개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5천억 순매수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레버리지를 줄였습니다. 레버리지 과열 해소가 오늘 시장 급락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 흐름. 오늘 신고가 종목은 매우 적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 화신전공, 크레오SG. 시장이 폭락한 날이라 신고가 종목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시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코스피 레버리지, 삼성전기, 로보스타, 피스피스 스튜디오,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거래대금은 여전히 반도체와 네이버, 레버리지, 로봇, 반도체 후방주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은 상승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공포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본체인데 오늘도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8% 급락, SK하이닉스 5% 급락, 현대차도 엔비디아 동맹 뉴스가 있었지만 8% 급락했습니다. LG전자도 젠슨 황과 로봇 AI 협력 논의가 있었지만
10% 급락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시장이 공포에 들어가면 종목은 못 버팁니다. 재료보다 수급이 먼저였습니다. 재료보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주요 뉴스 해석. 오늘 뉴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쇼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급락 여파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뉴스도 있었고,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440억 장비 주문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긍정 뉴스보다 매도 압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둘째, AI 동맹 뉴스는 살아있었지만 시장 전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네이버의 기가와트급 AI 동맹, SK와 엔비디아의 아시아 최대 AI 인프라 구축 추진,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협의, 젠슨 황과 SK의 전 영역 장기 동맹, 현대차와 엔비디아 새만금 밸리 참여 제안, LG와 로봇 AI 협력 논의, 이 뉴스들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있어도 대부분 종목이 밀렸습니다. 네이버 정도만 강하게 버텼습니다. 셋째, 신용과 레버리지 부담입니다. 국내 신용융자는 38조를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하락장에도 개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5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반등을 노리는 개인 매수가 더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점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많이 빠진 날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이 멈출 정도로 공포가 커진 날입니다. 시황 요약 결론. 오늘은 대세 상승장이 완전히 꺾인 날로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7,484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911까지 밀렸습니다.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네이버와 일부 AI 동맹 관련주는 버텼지만 시장 전체를 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공격장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은 생존장입니다. 내일의 시황 예측. 이제 6월 9일 화요일 국내 주식을 보겠습니다. 내일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7,500선 회복 여부, 코스피 7,400선 방어 여부, 코스닥 900선 방어 여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 여부, 네이버 독주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내 매매에서는 인버스 스윙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설 1. 내일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8.29% 하락, 코스닥 9.08% 하락,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이 정도 급락 후에는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하락만 본다면 위험합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이미 공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추세 반등과 다릅니다.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빠진 뒤 나오는 반등입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바로 살아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핵심 가설 2. 코스피 7,50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7,484.41로 마감했습니다. 7,500선 아래입니다. 내일 코스피가 7,500선을 회복하면 일단 단기 안정 시도입니다. 7,600선을 회복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7,500선 회복에 실패하고 다시 밀리면 시장은 계속 약합니다. 내일 첫 기준은 7,500선입니다. 7,500선을 회복하는지, 회복 후 유지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3. 코스닥은 900선 방어가 생명선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911.39입니다. 1000선에서 90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 코스닥이 900선을 지키면 일단 생존입니다. 930선을 회복하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지만 900선을 깨면 코스닥 개별주는 더 위험해집니다. 코스닥은 지금 싸다고 사는 장이 아닙니다. 공포가 멈추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핵심 가설 4. 인버스는 수익 중이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인버스는 1.39% 수익 중입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대세 하락 판단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스윙이 쉬운 상품이 아닙니다. 하락장이어도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인버스 수익은 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인버스를 무조건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7,500선을 강하게 회복하면 인버스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 인버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7,500선 회복에 실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밀리면 인버스 보유 근거는 살아있습니다. 인버스도 희망이 아니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내일 가장 위험한 매매는 손실 복구와 확신 과잉입니다. 오늘 KB금융을 손절했습니다.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수익 중입니다. 이 조합은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KB금융 손실을 인버스로 빨리 복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대세 하락을 마쳤다는 생각에 인버스 비중을 더 키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오늘 대세 하락 판단이 맞았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내일 시나리오 정리.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7,500선 안팎 등락, 코스닥 900선 방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한 반등, 네이버는 상대적 강세 유지, 인버스는 수익 일부 흔들림.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강한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7,600선 회복, 코스닥 930선 회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환율 안정, 개인 투매 후 기간 매수 유입. 이 경우 인버스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7,400선 이탈, 코스닥 900선 이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 레버리지 ETF 추가 급락, 환율 재상승. 이 경우 시장은 추가 공포장입니다. 인버스 보유 근거는 살아있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7,500선 회복 여부. 둘째, 코스피 7,400선 방어 여부. 셋째, 코스닥 900선 방어 여부. 넷째, 삼성전자 반등 여부. 다섯째,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여섯째, 네이버 강세 지속 여부. 일곱째, 반도체 레버리지 추가 급락 여부. 여덟째, 환율 1,530원대 안정 여부. 아홉째, 외국인과 기관 매도 지속 여부. 열째, 내가 인버스 수익의 최 기준을 잃지 않는지. 내일 시황 예측 한 문장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국내 주식은 오늘 폭락 이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코스피 7,500선 회복과 코스닥 900선 방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방어 중심으로 봐야 하는 장입니다. 복귀 노트. 오늘 복귀 노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대세 하락이 온 날입니다. 그동안 9,000포인트 가까운 구간이 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 기대가 한번 소화되면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용융자가 너무 많고 개인의 레버리지 쏠림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9% 넘게 빠졌습니다.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 조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을 의심해야 하는 장입니다. 오늘 KB금융을 9시 43분에 매도했습니다. 손실은 6.57%였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손절이 늦었습니다. KB금융을 방어주로 본 논리는 이해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은행주, 방어주, 신고가 근처. 하지만 오늘 같은 대세 급락장에서는 방어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교훈은 중요합니다. 보합이나 약한 조정장에서는 방어주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이 오면 방어주보다 인버스가 더 직접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대세 하락에는 인버스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도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인버스 매수 타이밍이 비교적 맞았습니다. 9시 45분에 인버스를 샀고 현재 1.39% 수익 중입니다. 이건 잘한 점입니다. KB금융 손절 후 바로 시장 방향에 맞는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KB금융에서 큰 손실을 본 뒤 인버스 수익이 나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인버스만 하면 된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스윙으로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고 가야 한다.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인버스는 대세 하락장에 맞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도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하루에 8%, 9% 빠진 다음 날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에서 인버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스윙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가 7,500선을 회복하지 못할 것.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할 것. 셋째, 코스닥 900선이 계속 위협받을 것. 넷째,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계속될 것. 다섯째, 환율이 다시 안정되지 못할 것.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인버스 보유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깨지면 인버스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세 하락을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세 하락을 마친 뒤에도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KB금융 손절은 아픕니다. 6.57% 손절은 작지 않습니다. 2억 기준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손절이 늦었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3일 스윙이었는지, 손실이 2%를 넘었을 때 왜 다시 기준을 세우지 않았는지, 방어주라는 논리를 너무 믿은 것은 아닌지, 대세 하락장에서 금융주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친 것은 아닌지,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잘한 점도 있습니다. KB금융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버스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손실 종목을 붙잡고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복구 매매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시장 방향을 인정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인버스가 수익 중이라고 해서 전부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다시 0에서 봐야 합니다. 인버스 보유도 매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버스 추가 매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중일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익 중일 때는 오히려 방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입니다. 방어주도 대세 하락장에서는 무너질 수 있고 인버스도 기준 없이 들고 가면 다시 손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대세 하락을 마친 것이 실력이 아니라 하락장 속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실력이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7,484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911까지 밀렸습니다.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까지 급락했습니다. 네이버와 일부 AI 동맹주는 버텼지만 시장 전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대세 하락을 인정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 매매에서는 KB금융 손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로 전환한 판단은 시장 방향과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인버스를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느냐입니다. 오늘의 문장. 대세 하락을 마친 것이 실력이 아니라 하락장 속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실력이다. Legendary investor quote. The market is never wrong. Opinions often are.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틀리는 것은 대개 우리 의견이다. 제시 리버무. 오늘 복귀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았는지보다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은 분명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전환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이 반등하면 그 반등도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야 합니다.